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얘는 시험에 뭐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양이 일단 많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죠. 언제 내가 낼 세금의 법적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내가 낼 세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결정되는 시점이 언제고, 그리고 확정이 됐어요. 낼 돈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 해서 언제가 성립시기고 언제 확정되고 구분하는 건데, 일단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립은 이제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가 법적인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해. 그죠? 그래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낼 돈이 얼마라고 결정이 확정이 돼. 확정되면 돈을 이제 하죠. 얼마라고 내라고 확정됐어. 어떻게 하면 그 확정된 세금이 없어지니 소멸사유.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이제 성립 시기, 확정 시기, 그다음에 소멸사유 이렇게 해서 물어본 겁니다. 시험에는 이 소멸사유가 28회 때 나왔고 얘가 29회 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벌써 29회 때니까 뭐 벌써 몇 년 됐죠.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 여지는 있습니다. 총론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간에 자, 이런 게 있어요. 성립이 됐죠? 납세의무 성립이 되면 세금을 부과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확정되고 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뭐 제척기간 이런 거 배웁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납세의무 소멸사에 가면 이걸 배우게 되죠. 이거는 그때 가서 배우면 되니까. 일단 여기서는 언제 내가 세금을 낼 의무가 성립이 되고 언제 낼 돈이 결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 이걸 배우는데 먼저 나오는 게 성립시기죠. 자, 성립시기는 교재 본문제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시험 굉장히 잘 나오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 다 외우면 이걸 외워서 오면 힘들어요. 외우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외우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왜 얘가 이날인지를 자꾸 이해하시면 나중에 그냥 읽어봐도 풀 수가 있는데 줄줄줄 외우면 나중에 헷갈리죠. 자, 일단 취득세가 취득세. 자, 얘는 이름이 취득세죠. 왜 그 많은 이름 중에 하필 취득세라고 한다겠어요? 얘는 물건을 뭐 하면 내는 거야? 취득을 하면 내는 세금입니다. 그 이름이 취득세입니다. 그럼 물건을 취득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안 내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언제 법적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취득을 할 때 내니까 취득할 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그럼 취득세니까 취득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등록세는 뭐 할 때 내냐면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다. 그죠? 그럼 얘는 등기 등록 안 하면 안 내니까 얘도 언제? 등기 등록할 때. 희한하네. 여기가 왜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그러는데. 근데 종료하고 여기만 깨져요. 아시죠? 똑같은 건데 다른 학원은 그냥 안 깨지거든요. 희한하더라고. 여기 두 군데. 그치 종료 작년에 지난번에 하는데 여기 깨져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갔는데 희한하죠. 자, 재산세는 자 보세요. 얘가 취득 관련 조세고 이건 보유 관련 조세잖아요. 재산세는 항상 모든 기준이 언제라? 6월 1일이에요. 이건 무조건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 그러면 돼요. 근데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요 과세 기준의 의미가 요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왔는데 무조건 6월 1일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이 말 뜻이 뭐예요? 그 세금을 부과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날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날이 재산세는 6월 1일인 거지. 어떤 애는 7월 1일 이따 나오는데 7월 1일도 있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얘다 그랬다가 잘못한 문제를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재산세는 부과 기준이 6월 1일이니까 누구도 따라간다? 종합부동산세는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럼 얘도 언제예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일타쌍피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소득세라고 했죠. 여러분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나중에 보시는데 이 소득세 안에 종합소득세 들어가고 그다음에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득세 8가지 소득이 있는데 그중에 6개를 종합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고 그다음에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양도는 양도소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안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양도세도 소득세잖아요. 그죠? 그럼 소득세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요? 과세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과세기간. 자, 과세기간의 뜻은 뭐다? 그 세금을 부과할 때 기간, 내는 세금 부과는 기간이란 뜻이죠. 소득세가 우리 대표적인 월급이잖아요. 월급은 소득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발생합니까?
매달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럼 월달이 발생하는데 그때 세금을 낼 것이냐? 일정 기간을 합산해 낼 것이냐? 법으로 정해주는 거죠. 그게 과세기간인데 우리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합니까? 연말 정산하죠. 왜 그 많은 날 중에 1년 중에 왜 하필 연말에 정산하겠어요? 이 소득세 부과 기간이 1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1년 단위로 내라고 정했으니까 정산을 연말에 해야 되는 거지. 11월 달에 정산했는데 12월에 소득이 또 발생하면 어차피 걔도 합산을 해야 되니까 미리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세기간이라면 그런 뜻이죠. 근데 모든 세목의 과세기간이 1년 아니겠죠. 예를 들면 또 있는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도 과세기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6개월 단위로 내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6개월 단위로.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 다음 달 25일, 그 다음 달 25일. 요번 달 25일이 뭐예요? 전년도 이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그럼 얘는 과세기가 6개월 단위로 결정된 거지. 그러면 법적으로 이 기간이 정해진 애들은 무조건 기간이 1년이든 6개월이든 그 기간이 끝나야지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 왜? 그때 정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간 정해지는 뭐라고 풀면 돼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러면 됩니다. 그럼 과세기간 정해진 게 대표적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뭐? 법인세도 있습니다. 법인세는 1년 안에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법인 앞에서. 그죠? 어쨌든 기간은 정해진 거지. 그러니까 그 기간 정해지는 뭐라고 풀면 된다고요?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정신고란 게 있어요. 양도세 예정신고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잡으세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 그죠? 2월 1일부터 뭐 2월 28일 이렇게 됐죠? 뭐 3월 1일부터 3월 30일 이렇게 됐다 쳐봐요. 그러면 자, 이 말 잘 보세요. 1월 이때 팔았다. 만약에. 그럼 예정 신고를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죠? 이 얘기죠? 요때 팔면. 네. 1월 달에 팔면 무조건 그 달 말부터 두 달 안에 팔았는 얘기, 신고하라는 얘기죠? 자, 2월 달에 팔면 어떻게 돼요? 2월 달에 팔면 무조건 이달 말부터 2개월, 4월 30일. 이 말 이해하시죠? 3월 달에 팔면 무조건 3월 언제 팔든 3월 달 안에 팔면 5월 30일이죠. 그럼 얘는 얼마 단위로 세금을 정산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까? 얼마 단위로? 한 달 단위잖아요. 이번 달에 판 건 무조건 이달 말부터 두 달에 신고하고 다음 달에 팔면 다음 달 말에.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묶어서 그걸 두 달 안에 신고하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럼 얘도 기간이 정해져 있긴 하네요. 얼마? 월 단위로 가죠. 월. 그러면 기간 정해진 건 무조건 뭐라겠어? 그 기간의 끝 마지막 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뜻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정신고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말고 왜 달의 말일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1년치 몰아서 다음 년도 5월 달에 확정신고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가니까 이게 과세기간 그런다 했잖아. 그럼 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같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얘도 외우고 얘도 외우잖아요. 그럼 엄청 헷갈려요, 나중에. 그죠? 개념 잘 보세요. 뭐라고요? 기간이 정해진 애들은 그 기간이 끝날 때 성립한다 그런 거지. 근데 예정신고는 어떻게 신고한다고요? 1월 1일 팔던 2일이고 이번 달 안에 파는 건 무조건 그 달 말이고 다음 달에 팔면 그 다음 달 말. 한 달 단위로 그 달 말일에 정산해서 두 달 안에 신고하는 거니까 달의 말일 그러면 되고 얘처럼 법적 기간이 정해진 애들은 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럼 얘 말고 요 말 똑같은 게 뭐가 있겠어요? 아까 부가가치세나 뭐 법인세 같은 경우도 뭐라고 나오겠어요? 과세기간 정해져 있으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세는 항상 뭐예요? 항상 돌아가셔야 상속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은 공짜입니다. 그죠? 근데 차이점은 주시는 분이
돌아가셨느냐 살아계시냐 그 차이죠. 근데 상속은 주시는 분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상속은 돌아가신 날 이렇게 간다 했죠. 돌아가신 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뭐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뭐 오셔가지고 야 재산 배분이 잘못된 것 같다. 큰아들하고 며느리가 맨날 제사 지내고 니네는 와서 밥만 먹고 가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시 배분하자. 이런 거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증여는 같은 무상인데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죠. 주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공짜로 주는 거니까 누구 마음이야? 의아 마음이죠. 주는 사람 마음이죠. 그럼 아버지가 아침에 큰아들 준다겠다가 점심 때는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건강하세요. 잠깐 들렸어요. 왜 왔니? 그랬더니 뭐 하나 쓱 밀어놓고 가는데 홍삼도 아니고 경옥구를 갖다가 주고 한 거야. 그죠? 우리 둘째 아들이 이게 착하구나. 얘한테 줄까? 저녁 때 되니까 오늘 왔어? 오예? 막내딸이 와서 아빠 요새 재밌는 일 없지? 여기 앉아봐. 그러더니 뭐라 그래? 40 먹은 딸이 엉덩이 흔들면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이러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지금 몇십 년 만에 이런 귀여운 딸이 있었나? 그죠? 딸내미가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만 딱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그런 거 없죠. 그 얘가 이제 40명 오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귀여운 딸이 있었네. 얘한테 줄까?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아침에는 큰아들, 점심 때는 둘째 아들, 저녁 때는 막내딸. 결론은 뭐예요? 주는 건 누구 마음이야? 그죠? 주는 사람 아버지 마음이죠. 그래서 말로만 줄게. 그럼 안 되고 얘는 내 손에 들어와야 내 거다. 그래서 얘는 증여로 그 재산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 마음에 드는 사람 주겠죠. 큰아들 주든 둘째 주든 뭐 경옥구가 마음에 들면 둘째 아들 주는 거고, 그죠? 막내딸이 귀여움 떨었다 그럼 걔 주는 거고 그런 거죠. 그죠? 그 성에서는 틀리겠죠. 뭐 부모님 마음이죠. 부모님도 아픈 손가락이 있거든. 자식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 중에 더 정이 가는 애가 있고 안 가는 애가 있고 그래요. 저 어머님 맨날 하는 얘기가 누나랑 여동생이 있는데 우리 누나랑 같이 못 산다고 그래요. 난 쟤랑은 못 살아. 근데 여동생은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성향이 안 맞아요. 여동생은 엄마랑 성향이 맞아요. 걔는 생전 뭐 이렇게 뭐 엄마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엄마 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해줘. 누나는 근데 막 조금 뭐 엄마가 막 싸워요. 엄마는 왜 그걸 그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엄마가. 왜? 내가 해야 되는 지가 와가지고 자꾸 뭐 얘기했으니까 가만히나 있지. 근데 여동생이 생전 그런 게 없거든요. 엄마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뭐 하면 이렇게 도와주는 스타일이지 내가 이거 할게 엄마 왜 이렇게 얘기가 생전 안 해요. 그러니까 성향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맨날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쟤랑은 못 살아. 동생하고 살아도 언니 네 누나랑 못 산다 막 그 얘기죠. 내가 봐도 그래. 우리 누나 성격이 장난 아니거든요. 막 거칠하죠. 막 한마디로. 그죠? 거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 자식들 다 그게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 어머님이 자식 6명 놓고 올 때 뭘 줘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 저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우선 영순위로 뭘 줘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저 어머님 좀 그게 강하세요. 장남에 대한 막 이렇게 있어요. 그죠? 하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뭘 받을 때는 항상 제가 영순위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막 그죠? 난 장남 너 큰아들이니까 너 믿고 막 그 얘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하면서. 장남들이 애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남들은 진짜 그걸 듣고 커가지고요. 머릿속에 내가 부모님 모셔야 되고 내가 잘 돼야 자식 동생들 이걸 갖고 살아요. 평생을. 근데 몰라요. 둘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평생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와이프한테 너 부모님 모실 수 있냐? 전 첫마디 그랬어요. 옛날에. 항상 여자 상이면 좀 사귀어서 좀 진도 나가려면 너 시부모 모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짜로. 근데 얘가 첫 마디가 딱 나와야 되는데 멈칫하잖아요. 알았어. 그래요. 듣지도 않아요. 알았어. 그리고 걔랑 헤어졌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고지식하는 거지, 그죠? 그 정도 했다니까.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지금 뭐 지금 와이프 뭐 시킨 대로 하고 사는 거 그러는데. 그죠? 진짜로 옛날에 그랬어요. 어저께 저희 부모님이 너 혹시 여자친구 만날 때 너 부모님 모셔야 되는 제 성향을 아니까 부모님 모셔야 된다 그런 얘기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야 너랑 같이 안 살 거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요. 너희랑 장가 못 간다 그랬다니까 진짜로.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20대 막 군대 갔다 오고 막 그때는 진짜 그게 딱 박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러다 혼자 살게 생기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거 없이 나는 이제 결혼하면 나 혼자 산다. 절대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고 독립해서 분가 살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었죠. 그죠? 근데 결론은 와이프랑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와이프는 사귀어 보니까 부모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적이 없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거부감이 없더라고. 모실 수 있으면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물어보진 않았죠. 근데 이제 떠봤지. 슬슬 이렇게 또 사귀면서 근데 그렇더라고. 잘 됐구나 해서 사실 그래서 결혼한 거거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죠? 어쨌든 그래요. 지금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 안 하죠. 와이프를 사랑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증여세는 그래요. 내 손에 들어와야 내 거다. 그래 뭐라고 해야 돼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그러시면 돼요. 자, 얘네 둘은요.
우리가 나중에 아직 이거예요. 이게 부가세라고 그래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 이게요, 이거는 세금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 용어가 조세를 이런 세금은 없어요. 가산세가 조세가 아니듯이 부가세는 그냥 용어예요. 세법상 용어. 근데 어떤 분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부가가치세를 줄여가지고 부가세 그러시는데 걔는 부가가치세죠. 얘는 그냥 용어예요. 부가세. 해석하면 무슨 뜻이게요? 부가가 뭐예요? 덧붙여 추가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체적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세금을 낼 때 거기에 추가적으로 같이 부과해서 추가로 내는 세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5개 배운다 했잖아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그렇게 낼 때 뭐도 내요? 추가적으로 덧붙여 내는 세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가세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부가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부가세 딱 2개만 배워요. 어떤 거?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2개만 배웁니다. 이 2개 빼고는 부가세를 안 배워요. 있어요. 얘 말고도 있는데 이런 2개만 배우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부가세 그럼 얘가 딱 떠올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울 때 원래 나중에 뒤에가 한번 나와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 부가세가 붙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 외울 때 여기 뭐 취득세 뭐 붙고 등록세 붙고 이렇게 외우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종류를 외워야 돼요. 부가세가 2개밖에 없다. 근데 얘는 지방세인가요? 국세인가요? 지방세 외에는 뭐요? 국세거든요. 그러면 얘네 셋이 지방세고 얘네 국세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얘도 지방세가 붙고 여기는 국세니까 농특세가 붙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는 게 편하고 그렇게 해놔야 여기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이걸 따로 안 해도 되죠. 자, 부가세는 덧붙여 낸 세금이니까 자체적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러니까 못 따라가. 그 부과되는 본세 따라가겠지. 그러면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붙으면 취득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되고 재산세 붙으면 언제? 과세 기준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안 해도 되는 거죠. 따라간다? 그런 부가세니까 따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표가 되는 세목에 납세 의무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되고 농특세도 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결국 뭐야? 둘 다 부가세니까 따라간다 이런 개념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방소득세는요.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딱 봐도 지방세죠. 그런데 얘가 자르면 소득세는 국세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소득세인 국세를 낼 때 지방세 명목으로 추가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걸 지방교육, 지방소득세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부가세는 아니죠? 부가세 2개밖에 없다 했잖아요. 근데 얘가 원래 부가세였어요. 성격은 누구랑 똑같아? 얘하고 똑같잖아. 왜? 이거 낼 때 추가로 내는 거니까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얘가 2013년인가 4년까지는 부가세였었어요.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성격이 독립세로 바뀌어서 그런 거지. 성격은 바뀌었는데 그건 어디 안 가지. 이름만 바뀐 거지. 결론은 뭐야? 이름은 그대로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낼 때 내는 거니까 얘도 결국 납세 의무 성립이 언제 되겠어요? 여기에 붙는 거니까 소득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되겠죠. 그럼 소득세, 그러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다 소득세죠. 그리고 법인세도 법인 소득세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인지세는 여러분 잘 아시죠? 문서 작성할 때 인지 붙이죠. 그럼 언제 붙이는 거야? 문서 작성할 때 사다 주고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문서 작성할 때 붙이는 거니까 과세문서 작성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얘는 보세요. 얘를 해석하면 그냥 놓고 봤을 때 한번 찍어보세요. 몇 월 며칠을 말할 것 같아요? 몇 월 며칠? 6월 30일이죠. 6월 30일이잖아. 그죠? 왜? 소득세잖아요? 근데 소득세인데, 소득세를 봤는데, 중간예납이 뭐예요? 중간에 미리 낸다는 얘기. 그러니까 소득세를 원래 1년 단위잖아. 아까 1년이라고 했죠. 근데 중간에 미리 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1년의 중간이니까 언제야? 6월 30일. 그냥 무슨 뜻이에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된 소득을 미리 내란 얘기죠. 그러니까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예요. 그럼 얘도 중간 예납 기간이 있는 거죠. 기간이 정해지는 무조건 기간이 끝나는 때 그랬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그런 거죠. 그럼 얘들 며칠이에요? 6월 30일이 답인 거죠.
29회 때 이거 나왔었거든요. 여기도. 이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이거 뭐 12월 31일, 3월 31일 그럼 틀리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 말을 해석해서 아 이러니까 이날이구나 이렇게 해야 나중에 지문이 보면 쉽게 이해가 하는데 줄줄줄 외워버리면 잃어버리죠. 그죠? 자, 주민세 조심해야 되면 얘가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데 얘가 정답을 나왔어. 29회 때도. 왜? 얘 때문에 그래요. 얘도 과세 기준이 내는 7월 1일이야. 아까 재산세 종부세가 6월 1일이잖아요. 똑같이 과세 기준일이잖아. 그냥 다르지. 그래서 이걸 내는 거야. 그래서 29회 때 정답도 이거였어요. 자,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 그랬어요. 개인분 주민세라는 거는 뭐냐면 그 균등분, 옛날에 원래 균등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분리 하시잖아요. 그러면 균등이 뭐야? 똑같이 되는 거야. 세대 분리하면 똑같이 지역별로 10,000원, 12,000원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죠. 그게 균등이죠. 누구나 똑같이. 근데 기준일이 언제야? 7월 1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커서 장성해서 부모랑 같이 살고 있으면 세대 분리가 안 되면 저걸 안 내요. 근데 옮겨가지고 세대 분리 해버리면 옮기자마자 뭐예요?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세대 분리하셨네. 축하드립니다. 너 10,000원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너 독립세대 구성했어. 주민세 내. 그런 거지. 그럼 만약에 올해 세대 분리 하려면 저 돈 안 내려면 언제 세대 분리해야 돼? 7월 2일에 해야 돼. 2일. 왜? 1일 기준으로 가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수시부가하는 조세라는 것은 누락돼서 그때 부과하는 거니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양이 꽤 되죠. 다는 아니지만 아직 그죠. 근데 이거를 막 외우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얘는 이러니까 이렇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읽으면 그나마 생각이 나는 거지. 근데 이걸 다 외워보세요. 양 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번 정리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문제 쉽게 풀 수 있고. 그죠. 자, 보세요. 취득세는 물건을 뭐 할 때 낸다고요? 취득할 때니까 뭐 할 때 성립해? 취득할 때 성립하고. 얘는 뭐 할 때 내요? 등기 등록할 때 내니까 등기 등록할 때 성립이 될 테고. 재산세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과세 기준이다. 언제? 6월 1일 이렇게 하는 거고. 소득세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했죠? 근데 예정신고는 얼마 단위로? 월 단위로 양도 일에 속한 달의 말이니까 그 달의 말일에 성립이 되는데 얘처럼 과세 기간이 정해진 애 1년이든 6개월이든 정해진 애들은 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과세 기간 끝나는 때가 언제겠어요? 12월 31일이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상속세는 돌아가셨으니까 무조건 언제?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실. 그렇고 증여세는 내 손에 들어와야 내 거라겠죠? 증여로 그 재산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얘네 둘은 뭐라고 한다겠죠? 부가세, 그러니까 본세, 과표되는 세목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는 아니지만 소득세 낼 때 추가로 내는 거니까 소득세, 법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고. 인지세는 문서 작성할 때 붙이는 거니까 가세 문서를 작성하는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 예납 소득세니까 중간 6월 30일이죠.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그랬고 주민세는 언제가 있어요? 과세 기준일인데 7월 1일이다. 그랬고 수시부가 조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렇게 되죠. 생각보다 그렇게 막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이렇게 자꾸 읽다 보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막 줄줄줄 외우면 좋긴 한데 외우는 건 나중에 좀 한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게 훨씬 더 빠르죠. 나중에 기억도 오래 가고. 자, 43페이지 보시면 교재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식이 나와 있죠. 원칙 소득세 법인세는 언제라고요?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끝나는 때. 그죠?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 그랬죠? 자, 부가가시세는요. 과세 기간이 얘도 과세가 정해져 있었잖아. 기간이 끝나는 때. 그랬죠. 5번은 볼 거 없어요. 뭐 이런 얘는 안 나오니까. 6번 인지세 문서 작성할 때. 그죠? 7번 8번 볼 거 없고요. 9번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죠. 그러니까 언제? 본세 성립할 때. 그죠? 종부세는요. 과세 기준일. 이거 언제요? 6월 1일이겠죠. 가산세는 지금 보지 마세요. 이거는 세목별로 좀 틀려가지고 되게 복잡하죠. 나중에 정리할게요. 지금은 좀 머리 아프니까. 자, 예외 나오죠? 예외에 보면 뭐 있어요? 2번에 납세 조합이 징수한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 납부세겠죠? 그 예정신고만 보세요. 과표가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번에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 그랬죠? 소득세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중간 예납이니까 중간 예납 기간이 뭐? 끝나는 때. 왼쪽 참고해 보시면 소득세 중간 예납 기간 나오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근데 그러니까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 선식은 언제다?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는 취득세는 언제?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세는 면허는 볼 거 없어요? 등록에 가는 거 한번 보시면 되죠. 그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재산세 6월 1일,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니까 과표가 되는 세목 납세 의무 성립할 때. 그죠? 지방소득세는 뭐라고요? 소득세 낼 때 내니까 그 소득세 법인세 성립할 때. 주민세는 기억만 보세요. 개인분, 사업소분은 과세 기준이다. 둘 다 언제야? 7월 1일. 그쵸? 오른쪽에 지방소비세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얘가 지방세잖아요. 그 얘는 뭐냐면 이거 있죠. 부가가치세. 얘가 국세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냐면 국세인 부가가치세를요, 지방자치단체에다 일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이 약하니까 중앙재정 중에 일부를 주는데, 그 중에 뭐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자체로 줘요. 근데 그냥은 주기 뭐하니까 세목 하나를 만든 거지. 그러면 얘는 따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이거를 주는 거니까 얘는 모든 기준이 누굴 따라가요? 부가가치세를 따라가지. 그래서 거기 이번에 지방소비세 뭐라고 돼 있어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뜬금없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시험에는 자동차세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답으로 났네요. 왜냐면 자동차세는 우리가 뭐 중개사가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오긴 했으니 신경 쓸 거 없고요. 나머지 가산세 볼 거 없고. 맨 밑에 10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수시부가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가는 무조건 뭐?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뒤에 보면 29회 때 기출문제가 있어요. 거기 46페이지. 그죠? 이렇게 나왔죠. 성시간은 옳은 것은 그랬잖아. 1번 개인분 주민세. 언제야? 매년 6월 7월 1일. 정답. 그죠? 이게 과세기준일 때문에 된 거야. 이거는 재산세가 엉키니까 된 거죠. 답 1번이죠.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 뭐라고 돼 있어요? 걔는 언제 계세요? 소득세 성립할 때. 그죠? 같이 성립한다. 그럼 언제 겠어요? 매년? 양도세니까 소득세잖아. 그럼 언제야? 과세기간 끝나는 때가 언제야? 12월 31일이죠. 따라가야지. 그건 언제야? 12월 31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방소득세가 따라가잖아. 양도세에 붙는 거래잖아. 그럼 소득세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잖아. 그 끝나는 때가 언제야? 12월 31일이니까 얘도 따라가니까 12월 31일이죠. 그죠?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따라가니까 매년 6월 1일이고,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니까 12월 31일이 아니라 6월 30일 중간. 자동차세는 납기간이 다 1일인데 뭐 외울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립시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죠? 29회 때 문제 푸는 거죠.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죠? 중간 연합 소득세 12월 30일 틀렸잖아. 그죠? 그다음에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분 사업소는 똑같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복습은 지금 나중에 할 거고요. 문제 할 거고. 그다음에 자, 확정 시기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성립이 됐죠? 그럼 확정. 그럼 언제 내가 낼 세금이 금액이 이 금액이냐 딱 결정되는 시점은, 이건 되게 간단해요. 납부 방법만 알면 돼요. 우리 두 개 배우죠? 신고 납부하고 보통징수 두 개 배우잖아요. 얘는 뭐예요? 네가 알아서 신고 돈을 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취득세를 신고 납부잖아요. 그럼 1억에 사서 여러분이 1억에 뭐를 해? 신고하면 이거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죠? 자, 근데 1억에 사서 이거를 9천만 원에 신고했다. 그러면 이걸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이걸 1억에 사가지고 9천에 신고하면 이걸 9천에 샀는지 1억에 샀는지 은평 구청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 신고 납부는 왜 한다 했어? 매매 사실을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걸릴 수 있죠. 그건 언제 걸려? 신고하고 나서 나중 문제잖아. 근데 신고할 당시는 모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하면 그걸로 받아주는 거지. 그럼 결론은 뭐야? 신고 납부는 네가 알아서 신고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뭘 하면? 신고하면 일단 그걸로 내가 낼 세금 뭐가 돼버려? 확정이 돼버려. 이거 간단하죠. 납부 방법을 알면 되잖아. 신고 납부 조세는 신고할 때 확정되고, 이건 누가 계산해? 과세권자가 자기들이 세금 계산하죠. 그러니까 보통징수는 누가?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뭐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건 고지서가 나오잖아. 그럼 세금을 걔네가 계산하죠.
그러니까 얘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그럼 두 개는 뭐만 알면 되는 거야. 납부 방법만 알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크게 신경 쓸 게 없죠. 하나 조심할 게 혹시나 상속세하고 뭐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상속세는 여러분 신고하셔야 돼요. 상속신고 그리고 증여세도 상결에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요 신고하면 확정된 조세가 아니에요. 왜? 자, 상속세는 여러분 신고하시죠. 그럼 그걸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확정이 돼요. 이 두 개는 조심해야 돼요. 이 두 개는 신고는 하지만 언제 확정된다?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래? 그러면 아니 그럼 뭐라고 신고를 받느냐? 일단은 상속재산은 본인이 신고를 하게 해요. 그리고 신고를 받은 다음에 그게 정확하게 상속증여는 무상승계잖아요. 부모 재산이 자식한테 공짜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네가 일단 받은 거니까 신고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 신고하셨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조사해요. 그럼 국세청 조사해봤더니 빠뜨린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그럼 그건 무조건 세금을 포탈한 걸로 봐요. 고의적으로 포탈한 걸로 봐버려. 내가 진짜 몰라서 신고 못할 수도 있죠. 인정 안 합니다. 왜? 기간 길게 줬잖아요. 상속세 6개월 주고 증여세 3개월 줬잖아. 그 기간 안에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일부러 누락시킨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조사 내용과 다른 게 있으면 누락된 걸로 봐서 가산세까지 추징해 버립니다. 그래서 걔들이 최종적으로 이 금액에 맞다라고 뭘 해야지? 결정을 해야지 뭐가 되는 거야?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한참 막 이건희 회장 돌아가실 때 상속세 뭐 11조, 12조 얘기 막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대충 그렇다는 얘기지. 결국은 11조 정도로 결정됐다는 얘기는 누구랑? 국세청하고 협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걔들이 그래 니네가 신고하고 조사 이 정도 맞아라고 했으니까 11조 정도 되는 거지. 실제로는 뭐 솔직히 톡 까놓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거밖에 안 되겠어. 더 되겠죠. 원래 가진 사람이 많은 건 숨긴 게 많다는 얘기지. 우리나 받을 게 까놓고 딱 해서 이게 다야. 그럼 그게 다인 거지.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 그럼 빙산의 일각이죠. 그죠? 그런 거지 사실은. 솔직히 뭐 미술품이나 그죠? 아니 뭐 도자기 같은 거는 숨기면 어떻게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진짜로 그 도자기하고 이쪽으로 조예가 깊은 사람이 원래 그 삼성 일가거든. 이병철 회장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왜 돌아가시거나 뭐예요? 박물관 만든다잖아. 박물관 전시에 워낙 많으니까. 그림 하나가 몇백억인데요. 뭉크에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림 막 200m 뭐 이런 거. 이 인상 찌그리 이빨 걸린 거 200m짜리. 그런 거 뭐 200m이잖아. 참 가끔 나오잖아요. 뭐 누가 옛날에 나왔잖아. 누가 뭐 어떻게 해서 뭐 했다 그러니까 그림 하나인데 얼마? 뭐 260억, 270억. 피카소 그림도 있을 수 있겠지. 없겠어? 그럼 몇천억도 가는데 그죠? 그런 거죠. 집에 있는 그림 잘 보세요. 막 하지 말고. 또 그게 모르잖아. 피카소 그림일 수도 있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기서 뭐 샀는데 뭐 몇만 원 주고 그 벼룩시장 같은 데 샀는데 나중에 뭐 피카소 그림이고.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미국 사람이 벽에다가 뭐 이렇게 그림 하나 이렇게 붙이고 있었는데 맨날 붙이다가 혹시나 몰라서 했더니 그 피카소 그림이래잖아. 몇백억짜리. 그죠? 진품 명품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밥그릇 하나, 밥그릇. 고려 청자야. 몇 억짜리야. 그게 뭔 줄 알아요? 개밥그릇. 진짜로. 개밥그릇 쓰다가 밥 주다가 그걸 맨날 보다 보니까 비슷한 게 많이 보니까 눈이 혹시 하고 그걸 닦아가지고 찍어서 보냈는데 그게 고려 청자야. 그래서 몇 억짜리예요. 근데 그걸 개 밥 줄 때 쓴 거야. 진짜라니까. 그게 싫어. 그게 그렇다니까. 잘 보세요. 집에 뭐 있으면 잘 봐봐. 혹시 모르는 거. 그거 막 갖다 하지 말고. 그죠? 모르는 거요. 혹시 그게 고려청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지. 개밥그릇이 그런지 누가 알았어. 그죠? 그냥 쓰니까 준 거지. 개 주다가 자꾸 보니까 뭐가 찝찝하니까 한번 해본 거지. 그랬더니 그거 만약에 깨졌어 봐. 개 밥 주다가 죽는 거죠. 그죠? 모르면 괜찮아. 나중에 알았어. 알아둬야지. 그죠?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납부 방법을 보는데 상속 증여세만 조심하면 됩니다. 시험은 이제 이게 이제 얘만 따로 물어보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아까처럼 뭐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지방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단순한 거가 아니면 성립 시기랑 같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언제 확정된다? 취득세 신고 납부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신고할 때 확정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신고 납부니까 언제 확정돼? 신고할 때.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이렇게 가겠죠. 그거는 뭐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고납부조세는 신고할 때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신고납부조세. 그다음에 부가주의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그러는데 여기에 뭐 있어요? 얘네들이 대표주자.
특히 이 두 개만 조심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맞나요? 그죠? 등기 등록세 먼저 했죠? 납세 의무자가 신고가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과표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된다. OX. X죠. 왜? 신고가 있더라도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럼 틀리죠. 왜? 신고하면 신고 나쁘니까 뭐라고 해야 돼?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래야죠. 자, 그럼 이건 맞나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는 맞아요. 왜? 신고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 가산세 붙여서 뭘로 바뀐다 했죠? 보통징수로 바뀐다 했잖아. 그런 경우는 결정할 때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예외 규정이잖아. 그러니까 원칙은 얘가 보니까 신고 나쁘니까 별다른 얘기 없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신고할 때 확정된다가 맞는 얘기지.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인 거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문제 자체가. 자, 2번은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OX. X입니다.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왜? 이거 틀렸잖아. 성립된다 그래야지. 확정이 아니라. 근데 이제 여기 꽂히면 여기 딱 보고 여기까지 딱 하면 뭐라 그래. 그 다음부터 D는 안 읽어요. 그렇지. 과세일 6월 1일. 이런 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요런 게 진짜 엄청나게 틀립니다, 이거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그냥 생각하시 풀면 맞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하고 여기까지 읽고 여기 대충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미 여기서 꽂혀버렸기 때문에 뒤에 건 읽어도 인식이 안 돼요. 의식이 안 돼.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많이 틀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성립이 아니라 확정이 아니라 성립된다 그래. 언제 확정된다 그래야 돼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 그래야 맞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난이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그죠? 실수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문제를 틀리고 하는 게 되게 많죠. 이런 거 진짜 짜증나죠. 틀리면 열받는 거예요. 왜? 아예 모르면 괜찮아. 근데 아는 거잖아요. 맨날 풀었던 거고 막 심지어 내가 너무 가르쳐주기도 했던 건데 홀딱 틀려봐요. 짜증나지. 그때 또 가르쳐주는 걔는 맞췄어. 더 짜증나지. 그게 열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원래. 그죠? 그래서 틀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성립, 확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는 지금 그 확정, 성립, 확정 시기는 간단하죠. 거기 46페이지에 확정이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언제 확정되고 하느냐, 그게 나와 있죠. 국세는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오른쪽에 보면 47페이지 오른쪽에 참고 있죠. 그거 보시면 돼요. 신고납부조세는 신고할 때 뭐가 돼요? 확정이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산세가 부과돼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언제 확정된다?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건 예외 규정이죠. 그리고 정부 부가세무, 걔는 뭐예요? 처음부터 고지서가 나오니까 걔는 언제? 결정할 때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밑에 47페이지 예제 문제 있죠.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21대 기출문제인데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 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 이를 신고할 때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그랬죠. 어렵죠? 자, 이 문제를 잘 풀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잘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정부가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됨.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정부가 결정할 때 그럼 얘는 국세일 것 같아요? 지방세일 것 같아요? 국세죠. 정부는 중앙정부를 얘기하는 국세지. 그러면 거기까지 읽으면 얘는 국세인 거야. 그러면 5개 중에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답이 아니죠. 그죠? 1번하고 2번인데 정부가 결정할 때 그랬으니까 뭐예요? 보통징수, 고지서가 나온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누구야? 종부세지. 여기까지 읽으면 종합부동산세. 근데 그걸 이어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 때 이를 신고하면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여기까지 가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뒤에 가서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아, 정부가 결정할 때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본체에서 뭐지? 신고할 때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앞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뒤에 지문이 뭐냐면 아까 제가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 그랬잖아요. 뭐가 나온다고요? 고지서가 납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칙은 이런데 예외적으로 모두 가능하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선택사항이라 했죠.
이게 먼저 나오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종부세가. 그죠? 근데 여러분은 800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1,000이 나왔어. 근데 이제 그럼 선택하면 되죠. 어떻게? 아, 요새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더니 더 나왔나 보다 하고 열 받지만 1,000만 원 내야지 하고 내면 끝이에요. 근데 아무리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도 800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800으로 선택해서 신고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내가 800으로 신고를 해요. 선택을. 근데 이미 고지서는 얼마가 나왔어? 1,000이 결정돼 나왔잖아요. 그러면 신고는 800도 있고 과세가 고지된 1,000도 있잖아. 그럼 일단은 내가 신고납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선택을 존중해서 신고하는 순간 얘는 일단 없는 걸로 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일단 받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신고납을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가면 그럼 800으로 가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왜? 국세청은 1,000만 원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800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키재기 해봐야죠. 누가 말이 맞는지 조사해봐야지. 그래서 800이 맞으면 800으로 가는데 원래 1,000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200만 원만큼 과소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가산세 추가되는 거지. 그래서 종부세 특징이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뭐는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종합부동산세에서 물어봤으면 쉽게 푸는데 조세청 논파트에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 뜬금없는 문제인 거죠. 이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걸 굉장히 어렵게 풀었어요. 사실은요. 사실 종부세에서는 이거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금방 풀거든요. 아, 종합부동산 인식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이게 떠오르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얘기죠. 보시고 자, 넘어가 소멸사에 나오죠. 자, 그러면 결정됐어. 그러면 얼마라고 100만 원 결정됐어요.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돈 내면 없어지죠. 돈 내면 되죠. 돈 내면 되고. 그죠? 자, 그 다음 뭐 있어? 내가 낼 돈 50만 원이고 받을 돈 50만 원이에요. 그럼 쌤 우리 전문용어로 퉁친다고 그러죠? 그럼 뭐야? 그걸 충당이라고 그래요. 상계 처리한다. 그죠? 그리고 부과가 뭐가 됐어? 취소가 됐어. 우리 민법 배우면 취소가 되면 법률에 이거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럼 취소된 거죠. 없어졌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제적 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데 내가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럼 과세권자가 직접 고지서를 보내죠. 근데 그 고지서를 아무 때나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막 20년 전에 내가 신고 안 한 거 이제 와서 세금 내라고 부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법으로 날짜를 정해줘요. 그 정해진 기간 안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죠? 그걸 제적 기간이라. 그게 만료됐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7년인데 어제부로 7년이 끝났어. 그러면 내가 신고 안 한 걸 발견하더라도 고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부과를 해요. 고지서가 나갔어.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납부 기한이 있을 거 아니야. 돈 내든지 말든지 냅둬버려. 그러면 뭐야? 고지서 받아놓고 1년 지나 2년 지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계속 징수 안 해. 그러다가 언제? 20년 지나고 나서 너 그때 내가 고지서 보냈는데 안 냈지. 지금 내.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얘도 뭐가 있어? 기간이 있어요. 일정 기간 안에 징수를 하도록 돼 있어. 그걸 뭐라 그래? 소멸시라고 그래요. 얘는 보통 5년, 10년인데 그 기간에 징수 안 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 제적 기간하고 소멸시를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지금 외울 건 아니고요. 자, 일단 납세 의무.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잠깐만 정리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앞에 배운 게 이제 우리 조세의 정의 같은 거 배웠고요. 그죠? 정의에서 세금은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만 부과하는데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 그리고 지자체가 보면 지방세. 우리 지방세 3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는 특광도세.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 그런다 했죠. 재산세는 시군구세다 이렇게 있죠.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제주도와 세종시는 따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세로 구분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물납 분납 있다 했죠. 물납은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건데 재산세만 물납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분납은 재산세도 되고 종부세도 되고 양도세 3개 다 된다겠죠. 기준금액 얘는 250조가 얘 똑같아요.
양도세만 1,000만 원 초과다. 그래서 우리가 이하로 나오면 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준 2배로 잡는다 했죠? 500, 500, 2,000. 그래서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납분납은 처음에 아주 많이 나온 얘기니까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세금은 과표 곱하기 세율. 그래서 어떻게? 산출세액 이렇게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그러고 수량 등으로 표시되면 종량세 그러고 세율도 비율로 그러면 정률 그러고 금액으로 표시되면 정액세율 그럽니다. 그럼 세액이 산출되면 이게 결정이 되면 납부라는 거죠. 신고납부와 보통징수가 있다 그랬죠. 신고납부는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내는 거고 얘는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거다. 그래서 취등록세와 양도세가 여기에 해당되고 재산세, 종부세가 보통징수에 들어갑니다. 이거 안 하시면 뭐가 나와요? 가산세가 부과되고 여기는 뭐 가산금, 납부지형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가산세는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 이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정자 들어가면 너도 한번 죽어봐라 40. 그리고 일반은 무신고는 20, 과소는 10이고요. 납부는 1일 10만 분의 25 이렇게 된 거죠. 가산세 붙으면 징수 방법은 다 보통 징수로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고 가산세도 조세로 본다겠죠? 근데 그 가산세를 뭐 하게 되면 감면하게 되면 그 가산세 감면할 때 본세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거기까지 정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한 거 제일 중요한 건 납세 의무 성립 확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 성립시기 한 번 하면 금방 할 수 있죠. 이제 맞출 수 있죠. 그죠? 취득세는 언제 성립해요? 그렇죠.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세는 언제? 등기 등록할 때. 그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일 6월 1일. 둘 다 똑같죠. 얘는 기간 정해져 있다 있죠? 정해지는 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시는 얼마 단위로 월 단위로 간다겠죠? 그럼 그 달의 말일 그러시면 되고 얘는 과세기간 1년 정해지니까 기간 정해진 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얘도 그렇고 부가가치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기간 정해지니까 다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러시면 된다겠죠? 그 다음에 상속세는 아이고 이거 다 있어. 상속세는 언제다? 돌아가시는 통지 상속 개실. 증여세는 뭐라겠어요? 내 손에 들어와야 내 거니까 증여로 그 재산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얘네 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했죠? 부가세니까 얘는 따라가니까 본세 과표된 세목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되고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는 아니지만 소득세 낼 때 지방세 명목이 되니까 소득세 따라간다겠죠? 소득세 법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인지세는요? 뭐 할 때 써? 문서 작성할 때 붙이는 거라겠죠? 과세문서 작성할 때 이렇게 됩니다. 얘는 중간 예납하는 수 중간이 언제야? 6월 30일 기간 정해져 있죠?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이러시면 되고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이죠. 7월 1일 수시부가세는 수시부가사유가 발생할 때 그렇게 되죠. 아까 하는 것 중에 뭐 지방소비세 같은 건 부가가치 따라가고 이렇게 몇 개 추가하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물론 풀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확정 시기는 무조건 뭐라겠어요? 신고납부제는 신고할 때 확정되고 부가주의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인데 뭐만 조심하라?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를 하지만 언제 확정된다?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보세요. 소멸사유는 5개 있습니다. 돈 내면 되고 퉁치는 거. 그 다음에 부가가 치수된 법률행위가 무효가치세니까 부가 자체가 없었던 게 된다. 그리고 세금 부과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만료됐다는 얘기, 끝났다는 얘기지.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세금 부과하고 징수도 일정 기간에 해야 되는데 요 안에 징수 안 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음 시간에 여기 제척 기간하고 이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걸 공부를 할 겁니다. 그죠? 이러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숫자 외우는데 전념하지 마시고 개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편해진다니까. 그죠?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 2월 달은 뭐 기분 사긴 하는데 뭐 이렇게 숫자 외우는 거 진력하는 것보다는 그 배경 설명을 좀 더 할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결석하시면 안 되죠. 지금 잘하고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